주말인 내일 미세먼지가 다시 나쁨 수준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소의 70%가 실제 지침과 다르게 설치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릉 펜션 사고로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학생 7명 모두 퇴원하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운영됐던 사고 수습대책본부도 해산했습니다. 그동안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오징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풍어를 이루면서 어항마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등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 모 특수학교 교장이 해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에 또다시 도내에 미세먼지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잘 대비하려면 측정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텐데요. 측정소 높이 기준과 실제 현실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 옥상에 있는데요.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입니다. 춘천 석사동 강원도 개발공사 2층 건물 옥상에 위치한 측정소도 14m. 두 건물 옥상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춘천을 대표하는 수치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는 환경부 설치 지침을 어긴 겁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구를 지상 1.5m에서 10m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10m보다 높게 할 수 있지만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도시대기 측정소 21곳 가운데 15곳이 10m보다 높게 위치하고 동해시청 측정소는 21.9m에 달합니다. 지침을 무시하는 건 행정 편의 때문입니다. 각 시군이 직접 소유한 건물 3곳에서 5곳을 추천하면 전문가들이 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행정관청에 10m가 넘는 건물 옥상 부지가 채택되는 겁니다. 도시대기 측정망의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측정망 수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조금 더 다양한 지점의 측정망을 좀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은 게다가 시군 소유 높이 10m 이내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10m를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 검증 결과 높이 2m 측정소에서 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이 20m 측정소보다 최대 28%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로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 개인 건물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관공서 업무라든지 이런. 강원도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측정소 위치를 바로잡아 신뢰할 수 있는 수치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강릉 펜션 사고로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학생 7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한 달 동안 운영됐던 사고 수습대책본부도 해단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옮겨졌던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2일 만입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걸어서 취재진 앞에 선 두 학생은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우려했던 합병증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한 4주가 조금 넘었는데 현재까지 큰 지연성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꾸려졌던 대책본부도 학생들의 퇴원과 함께 오늘 해단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펜션 관계자와 보일러 설치 업체 업주,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오징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풍어를 이루면서 추운 날씨에도 새벽 항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녘 겨울바다를 가르고 오징어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도착하는 배마다 오징어가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항구에 오징어가 풀리자 경매 참가자들 역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결제합니다. 자, 35, 6,200원. 모처럼 오징어 대풍이 이어지면서 새벽 항구도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오징어 743톤이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 193톤에 비해 3.8배나 늘었습니다. 북한 한류가 약해지면서 동해 연안 수온이 높게 유지돼 오징어 어장이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오징어 가격은 20마리 한 상자 기준 4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6만 4천 원보다 낮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서 왔는데 어제 관광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하고 하루 저녁 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경매 구경하고 그리고 이거 좀 둘이 가다 먹으려고. 오징어 풍어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명태도 많이 잡히면서 동해안 대표 어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서 북부 군 지역의 새해 목표를 짚어보는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화천군 편입니다.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데요. 올해 최우선 목표는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화천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올해 축제도 이미 관광객 100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 질주 중입니다. 산천어 축제의 직간접 경제 유발 효과가 2,490억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천어 축제 못지않게 화천군에서 중요하게 꼽은 정책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해서 우리 화천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굳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고요. 화천군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대규모 보육센터를 짓습니다. 화천 출신 대학생들에게는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다달이 50만 원의 거주비도 지원합니다. 교육복지사업 외에도 8호와 평화의 댐 구간을 활용한 평화시대 신사업도 시작합니다. 오랜 바람이던 5번 국도공사도 올해 착수합니다. 하지만 교통망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산해면하고 포천시유가 연결되는 광덕터널공사는 강원도와 경기도와의 협력관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상으로서 앞으로 과제로서 산천어 축제로 시작한 화천 군민들의 새해.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복지정책 확대, 평화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화천군의 3대 목표를 군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의 득표율은 50%가 안 됐습니다. 갈라진 민심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지 못하면 각종 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전국 시도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SOC 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오는 24일쯤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1순위 제2경춘국도, 2순위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소한 1개는 반드시 되겠지만 나머지 1개 사업은 미정이라면서도 수도권이 대상에서 제외돼 2건 모두 선정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2019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신입생들의 학교를 추첨 배정했습니다. 배정 대상은 춘천과 원주, 강릉의 22개 학교 5,437명입니다. 이 가운데 통학 시간이 시내버스로 50분 이상 걸리는 학생 908명과 체육특기생 120명 등은 선배정됐습니다. 고교 배정 결과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주 모 특수학교 교장 61살 A모 씨가 해임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의결 요구서와 개별 징계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A 교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부모와 교직원 등 10명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미투 고발을 응원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지역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 여성의 전화는 체육계 전반에서 더 이상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심석희 선수의 용기를 응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폭력 미투운동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당 강릉지역위원회와 강릉 시민행동 등에서도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10개 중고등학교의 운동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여학생이 있는 학교 운동부에서 남자 지도사가 근무 중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방문해 훈련 일지와 상담 일지, 지도자 연수 이력 등을 점검하고 학생 선수 면담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남춘천 여중 컬링부와 춘천 봉희중학교 태권도부 등 중학교 6곳과 동해 북평여고 유도부, 강릉여고 배구부 등 고등학교 4곳이 해당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 농산물 창고와 2층 주택 18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제주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지방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와 조직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201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지난 2010학년도 이후 10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등록금을 0.1% 인하할 계획이고 춘천교대와 강릉 원주대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상지대도 지난 2012년 이후 8년째, 한라대도 7년째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춘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춘천시는 기업체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35명이 늘어난 40명이며 일반 사업체에 30명, 협동조합에 1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춘천시청 사회적 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농축수산물의 수출이 3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5.8%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은 강원도 총 수출액인 20억 달러의 17.6%를 차지해 강원도 수출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증가율 25.8%는 전북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은 감소한 반면 중국과 미국이 50% 이상 증가하고 동남아 수출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춘천시가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화재 안전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춘천시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자재를 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비용을 80%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수현 앵커와 함께 진행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2010년 가을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